자, 가봅시다. 23번. 자, I was brought up. brought up은 원래 동사 원형이 bring up이겠지? 근데 bring up을 pp로 만든 건데 기르다 외웠지? 그래서 내가 수동이니까 길러졌다. 뭐 하도록 길러졌냐면 믿도록 길러졌어. 믿도록 길러졌어. 자, 뭐라고 믿도록 길러졌냐면 If I get lost in a large forest, 내가 만약에 거대한 숲에서 get lost, 길을 잃으면 나는 sooner or later, 이것도 외웠지? 뭐 조만간 요 정도로 외웠나? 머지않아, 조만간 이런 뜻이거든. 내가 end up, 결국 뭐 하게 될 거냐면 내가 시작했던 곳으로 오게 될 거야 라는 걸 믿도록 길러졌어. 다시, 나는 길러졌다. 믿도록. 뭐라고 믿을 거냐면 내가 만약에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는다면 나는 조만간 머지않아 내가 시작했던 곳으로 결국 오게 될 거다 라고 믿도록 길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 건데 이건 좀 보고 가자. 자, if부터 시작을 해서 started까지를 이제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는 will이 있는데 여기에는 will이 없거든. 왠지 알 것 같아? 미래 시제 쓸 거면 똑같이 미래 시제 쓰든가 왜 안 썼을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야. 수업할 때 몇 번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래서 if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will get 이라고 안 쓴 거야. will get 쓰고 싶어도 여기 will이니까 여기도 will get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도 will 안 쓰고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아. 배웠던 거야 우리. 자, without knowing it, 그것을 알지 못한 채 people who are lost,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언제나 walk in a circle, 원으로 돌 겁니다. 원으로 계속 걸어 다닐 겁니다. 원으로 도니까 시작했던 대로 다시 오겠지. 다음 거. In the book Finding Your Way Without Map or Compass. 어떤 책에서, 책 제목이지. 그래서 나침반 없이 지도나 나침반 없이 길 찾기라는 책에서 저자 헤럴드 그레티라는 사람이 confirm, 확인해 주었습니다. 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밑줄 쳐보자. 이것이 뭘까? 원을 그리면서 돈다? 또? 그치? 결국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된다가 이것이겠지? 어렵지 않지? 둘 다 맞아. 그러니까 원으로 도니까 거기로 돌아오는 거잖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했던 대로 결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그게 그거라서. 자, 다음 거 볼게. We tend to walk in circle.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walk in circle. 원으로 걸어 다니는 경향이 있다? For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 때문에. The most important is that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virtually, 사실상 그 어떠한 인간도 가지고 있지 않아. 두 개의 다리, 정확하게 똑같은 길이의 두 개의 다리를 그 어떤 인간도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다. 됐지? 어렵지 않지? One leg is always slightly longer than the other. 한 다리는 언제나 약간 더 길어. 뭐보다? 다른 다리보다. 자, 여기서 자, 문제가 나왔다 쳐. 어나더가 안 되는 이유는? 그치? 다리는 두 개잖아. 다리 두 개 중에서 원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정해진 대상이라서 디아더가 맞는 거지. 어나더는 막연할 때 쓰는 거니까 쓸 수 없어. 그리고 This causes us to turn. 이것이 유발합니다. 야기합니다. 우리가 돌도록 유발합니다. 뭐 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우리가 계속 돌게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까?
한쪽 다리가 더 길다는 사실이 이것이겠지. 그치? 이것은 한쪽 다리가 더 길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돌게 만듭니다. 그럼 그건 뭐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 뭘 모르고 있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turn. 내가 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음 거 갑니다. In addition, 게다가 같은데 다른 연결사지. 게다가 If you are hiking with a backpack on, 만약에 당신이 하이킹을 하고 있어. 뭐 하고? 백팩을 메고 당신이 하이킹을 하고 있다면 The weight of that backpack, 그 백팩의 무게가 불가피하게 너무 당연하게도 너를 오프 밸런스하게 너를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throw you off balance는 너를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백팩의 무게 때문에 네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아무리 배낭을 잘 매도 균형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our dominant hand, 우리의 우세한 손, 그러니까 주로 쓰는 손,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뭐 왼손잡이면 왼손, 우세한 손이 factor into, 뭐의 요소로서 작용하냐면 그 믹스의 요소로서도 작용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 여기서 말하는 믹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이잖아.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요소가 있었지? 그치? 다리가 짝짝이야. 또 가방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 또 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뭐 왼손잡이면 왼손, 이러한 것들이 섞여가지고 결론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 섞인다라는 말을 이제 믹스로 쓴 거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여러 요소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사람이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데, 우세한 손도 그 중에 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자, 이것도 하나 보고 가볼게. to하고 either 구별해보자. 둘 다 뭐뭐도 역시라고 해석하는데, to는 긍정문일 때 쓰는 거고 either는 부정일 때 쓰는 거니까 지금은 쓸 수 없어. 자, if you are right-handed, 만약에 당신이 오른손잡이면 you will have a tendency, 너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urn toward the right, 오른쪽으로 향해서 도는 경향이 있다. And when you meet an obstacle, 장애물이란 뜻이야. 당신이 만약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you will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해. 뭐 하겠다고? Pass it on the right side, 오른쪽으로 내가 지나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빙글빙글 돈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 자, 그러면은 글 끝났는데 추론을 한번 해보자. 봐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오른손잡이다. 봐봐, 이 사람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올 거거든. 오른손잡이야. 자, 1번 2번 뭐가 맞아? 2번이 맞는 거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으로 향한다고 했잖아. 오른손잡이면 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비켜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지. 자, 24번. 자, in government, in role, in culture, and in routine everyday interaction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A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 is a great aid to mutual confidence. 자, 문장이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 정부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적인, 이것도 일상이지. 루틴은 일상적으로 하는 걸 루틴이라고 하고, 에브리데이는 말 그대로 일상이고, 그래서 일상적인 교류에 있어서 뭐를 넘어서는 가족과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넘어서는 교류에 있어서. immediate라는 단어가 보통 뭐 즉각적인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즉각적이라는 게 정말 시간적으로 즉각적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 바로 옆에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나 가족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교류에 있어서 널리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명백하게 표현되는 언어는, 이 주어네, 언어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뭐에 있어서? 상호적인 confidence, 자신감에 있어서.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언어를 표현한다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언어를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일단 계속 읽어볼게. When dealing with property, property는 뭐 재산 정도로 해석을 하지. 그 다음에 with contract면 계약 정도로 해석을 할 거고, 심지어 just with the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뭐 할 때, 대할 때, 혹은 처리할 때, 뭐를 처리할 거냐면 뭐 어떤 재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일상적인 교환, 그러니까 뭐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거 일상적인 교환하는 거를 처리함에 있어서 컨셉과, 그러니까 개념과 묘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정확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정확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arise, 발생할 겁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구매를 했는데 그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거 1년짜리 서비스입니다, 한 달짜리입니다, 2년짜리입니다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면 오해하겠지. 1년인 줄 알고 샀는데 한 달이라거나, 또 예를 들어서 과자가 500원이래. 그래서 500원 주고 과자를 샀다? 당연히 한 봉지인 줄 알고 샀어. 근데 과자 한 조각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뭔가 주제가 좀 보이는 느낌이 나지. 자, 단어 하나 볼까? arise는 발생하다고, 비슷한 단어로 arouse, 얘는 발생시키다야. 혹은 뭐 일깨우다, 혹은 각성시키다 정도의 뜻이야. 그러니까 arise 자리에 arouse를 쓸 수는 없어. 자, 만약에 if full communication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in a deal is not possible. 만약에 완전한 의사소통이 누구랑? 잠재적인 상대방이랑 어디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 만약에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나랑 거래를 하는 그 상대방이랑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불확실성, 그리고 아마도 어떤 불신이라는 게 남아있을 겁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고, a measure of는 뭐 많은, 다량의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a measure of, 많은. 외웠어? 단어에서? 아니었어? 밑줄 치자. a measure of, 많은이라고 해석해. 해석지에는 어느 정도의 라고 나와 있거든. 뭐 비슷한 말이지. 자, 다시 한번 볼게. 만약에 완전한 의사소통이 not possible, 불가능하다면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거고 상당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게 남아있겠지. 이해되고 있지? 밑에 거. As economic life became more complex in the later Middle Ages. as, 뭐 하면서, 뭐 함에 따라. 뭐 함에 따라
경제의 삶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 언제 later middle age면 중세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 중세 이후라고 해서 그랬네. 중세 시대 후반. 중세 시대 후반 맞다. 중세 시대 후반에 뭔가 경제 활동이라는 게 더 복잡해짐에 따라 the need, 필요성이 뭐에 대한 필요성?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수동 강조되었다. 더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A shared language facilitated clarification and possibly settlement of any dispute. 자, shared language면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공유되어지는 언어거든. 공유되어지는 언어. 이게 지금 주어로 등장했는데 공유되어지는 언어란 얘기는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겠다. 공유되어지는 언어. 지금 의사소통이 잘 돼. 공유되어지는 언어는 facilitate. 뭐를 증진시키냐면 명확성을 증진시키고 소통을 잘하면 명확성이 증가가 되고 아마도 어떤 논쟁이 생겼을 때 dispute, 논쟁이 생겼을 때 그 논쟁을 해결하는 데 뭔가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논쟁이 해결될 겁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그 단어 중에서 우리 settle이라는 단어 외웠어. 보통 뭐라고 외우냐면 정착 정도로 외우지. 근데 논쟁이 정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논쟁이 딱 가라앉아서 해결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붕 떠 있을 땐 논쟁을 막 하는 거고 settle, 가라앉았어. 논쟁이 해결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자고. In international trade also, the use of a precise and well-formulated language aided the process of translation. 자,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역시 사용이, 뭐의 사용이? 정확한, 잘 표현된 언어의 사용이 도움을 주었다. 어떤 과정에 도움을 주었냐면 translation, 번역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통역이라고 나오네. 해설지 보니까 번역, 통역 같은 거지.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잘 표현된 언어, 정확한 언어의 사용은 도움을 주었다. 어떤 과정에?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데 언어를 정확하고 잘 표현해서 사용을 했더니 번역하는데 통역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역시 언어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 The Silk Road could only function at all. 실크로드라는 게 잘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번역가들이 언제나 이용 가능했거든. 번역가들이 있었거든. 어디에? 인터체인지 포인트, 그 교차로에. 그러니까 봐봐. 무역을 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실크로드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무역이 제 기능을 하더래. 성공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더래. 왜? 통역가들이 있어서. 통역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소통이 잘 되지. 근데 글 주제가 뭐였냐면 소통을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소통을 하게 만들어주는 번역가들이 있으니까, 통역가들이 있으니까 무역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가는 게 글의 흐름인 거겠지. 글 주제 되게 명확하게 제시가 된 것 같고. 자, 26번 보자. 시간 될 것 같아. 자, 앨리스 코츠맨이라는 사람은 1923년에 태어났다. 뭐 알바니라는 데서 태어났대. 조지아 USA에서. Since she was unable to access athletic training facilities because of the racism of the time. 자, since 뭐였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없어. 접근할 수 없어. 어디에? 운동훈련 시설. 운동훈련 시설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레이시즘, 인종차별 때문에. of the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 인종차별 때문에 운동시설에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훈련을 했다. 분사구문. 뭘 사용하면서, 사용해서, 뭘 사용해서? What was available to her? 그녀에게 이용 가능한 것을 사용해서. Running barefoot. 또 분사구문이네. 달리기도 하면서. barefoot, 맨발이란 뜻이야.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서. Along the dirt roads. 그 dirt가 흙이란 뜻도 있고 먼지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dirt road면은 뭐 흙길이라고 해석해야 될까?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를 맨발로 달리면서 집 근처에 있는. 자, 그리고 분사구문 또 나올 거야. 사용하면서. 뭐를 사용해? 집에서 만든 equipment, 장비를 사용하면서. 뭐 하기 위해? 연습하기 위해. 점프를 연습하기 위해. 이제 되게 불쌍한 상황인 거지. 인종차별 때문에 운동시설에 가지 못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인 거지. Her talent in track and field. 그녀의 재능은, 트랙과 필드에서의 그녀의 재능은 눈에 띄었다. As early as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만큼 일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재능이 눈에 띄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초등학교만큼이나 일찍.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벌써 눈에 띄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코치먼 kept practicing hard. 코치먼이라는 사람은, keep ing 나왔네. 계속 연습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 계속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었다, 관심을 얻었다. 뭘 가지고? 그녀의 업적, 성취를 가지고 몇몇 대회에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성과가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관심을 얻었다. During her time in high school and college.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뭐 대회 나가가지고 되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관심을 받았다. 런던 올림픽에서 1948년 코치먼이라는 사람은 competed in the high jump. 하이 점프가 뭘까? 높이뛰기라고 해석했네. 코치맨은 compete, 이제 대회에 참가를 했대. 경쟁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쟁했다 이런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참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출전하다라고 해석을 했네. 출전했다. 어디에? 높이뛰기에 출전을 했다. 뭐 하면서. 리치, 도달하면서. 5피트에 도달하면서. 5피트 6.5인치에 도달하면서. 이게 높이인 것 같아. 5피트 6.5인치라는 높이에 도달을 한 거지. 높이뛰기를 할 때. 또 뭐 하면서? Setting both an Olympic and an American record. 자, set 레코드면 기록을 세우다거든. 기록을 세웠는데 두 개 세웠대. 올림픽 기록, 미국 기록을 세우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This accomplishment, 이러한 업적은 만들어 주었다. 그녀를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다. 뭐한 흑인 여성이냐면 우승했던, 올림픽 우승이라고 하지 말고 얻다라고 하면 되겠네. 올림픽 금메달을 얻었던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름 끝인가? 마지막 페이지다. She is in 9 different halls of fame. halls of fame이면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거거든. 그래서 그녀는 9개의 서로 다른 명예의 전당에 있다. 뭐를 포함하여? 미국 올림픽 명예의 전당을 포함하여. 코치먼이라는 사람은 2014년에 죽었다. 그리고 at the age of 90, 90살의 나이에 in Georgia, 조지아에서 뭐 하고 나서? 그녀가 헌신하고 나서, 그녀의 삶을 교육에 헌신하고 나서. 그러면은 봐봐, 내가 일치불일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이 코치먼이라는 주인공은 평생 운동선수로 살다 죽었다. 어때? 아니지. 뭐 하다 죽었지?
교육하다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흑인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 받아가지고 운동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불쌍한 환경에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지. 뭐 맨발로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회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관심을 받고, 그러고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 자, 끝.